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중국 정부가 화웨이 브랜드 인수, 화웨이 구원 투수로 나선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 어려운 상태에 돌파구를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화웨이 살리기에 나서는 중국 정부예요. 그래서 아예 그 서브 브랜드인 아너를 인수를 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업까지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예 인수를 하고, 이 다음 내용은 어쩌면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화위에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3차 제재, 화웨이 3차 제재는 이거죠. 화웨이에게 물건을 갈 때, 특히 반도체죠. 반도체가 갈 때 미국의 기술과 기계로 만들어진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게 3차 제재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 3차 제재로 인해서 어려워진 화웨이를 돕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사업 유지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브랜드 아너의 중국 중앙정부가 인수를 나선 것이죠. 이전에는 다른 대리 업체를 통해서 선전 정부가 나선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실체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번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화웨이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고 인수를 하니까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화웨이에겐 돈을 주고, 그리고 또한 선택에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브 브랜드인 아너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17일 날 오전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시의 다수 지역 신문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30개 기업이 발표한 연합성명이 게재가 됐어요. 이 성명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화웨이는 선전 즈신신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매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 화웨이는 그 어떤 아너 지분도 보유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선전 즈신신,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화웨이는 아너의 어떤 지분도 보유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이게 두 개가 큰 골자예요. 선전 즈신신 그리고 아너 지분 무소유,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웨이신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나와 있죠. 이 밑에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너 브랜드 인수의 주체가 되는 선전 즈신신이 어떤 업체인가 라는 그 내용이죠. 그 증권 공시자료에 보면 이 기업은 9월 27일,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27일에 차려진 신생 기업이라고 하죠. 이 왜 9월 27일이 중요한 날짜냐? 9월 15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9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월 15일에 미국의 화웨이 3차 제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12일이 지난 다음 이때 만들어진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이후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3차 제재 이후 부랴부랴 만들어진 신생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8억 7,1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배후예요. 회사의 배후가 누가 있느냐? 중국 정부가 있어요. 즉 중국이 나서서, 주체가 선전 즈신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중국이 나서서 화웨이를 직접 도와주는 모양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웨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화웨이 제재가 만약 어떻게 잘못돼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화웨이 제재가 약하게 됐을 때 다시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깔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자체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여기 선전 즈신신이라는 것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업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합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또다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브랜드를 다시 화웨이에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매체에서도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회사의 배후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전저신신의 지분의 98.6%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선전 스마트시티 과기발전그룹. 그런데 이 회사는 선전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100% 소유한 국유기업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국유기업에서 다른 국유기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회사로. 98.6%니까. 그리고 나머지 1.4%가 또 남잖아요. 나머지 1.4% 지분마저 선전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선전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100% 자기 지분으로 만든 선전저신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국영기업이고 이 국영기업이 또 다른 화웨이 브랜드 아너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100% 중국 회사가 화웨이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100% 지금 지원을 해요. 또한 선전저신신과 더불어 30개의 기업들이 이번에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수닝닷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온오프라인 가전 매장을 갖고 있어요. 왜 이 회사가 중요하냐? 판매 루트가 지금 생겨요. 중국 내 판매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수닝에 올려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30개 기업이 성명을 냈죠. 이번 인수는 아너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자구책이자 투자, 그리고 소비자와 부품 공급사, 파트너사 및 이들의 임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렇게 밝혔어요. 이어서 소유권의 변화는 아너 발전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너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터치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 역시 향후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답을 받을 것이며 부품 공급 등 시장 거래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것을 약속한다. 결국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만큼만 재정적으로 이득을 빨아가지 다른 어느 것도 터치하지 않겠다. 결국은 바지예요. 바지로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매각 내용이고 이 아너 브랜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매각 가격은 10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6조 8600억 원이 화웨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너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2013년이란 이 날짜 기억해 두시고요. 2013년에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용 중저가 브랜드예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닝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외국에 판매하는 루트는 화웨이 루트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중국 업체가 지금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루트, 중국 대사관이나 이러한 루트를 이용해서 다시 이 루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아시아 시장에서 아너의 평균 가격 일단 보면 156달러, 한국 돈으로 17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폰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4G,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4G 이야기예요. 5G 이야기는 조금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5G 같은 경우도 지금 퀄컴에서 가격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4G에서 5G로 올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죠. 이 정도 차이밖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지방 도시를 비롯한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지금 망조를 들었죠. 왜? 중국 인도 간 갈등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 또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전자파 충격을 인해서 그 지역을 또 점령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 인도 갈등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중국의 그 브랜드들이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너 브랜드가 화웨이의 우산을 벗었을 때 얻을 이익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화웨이의 홍멍이 아닌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 중국 내부에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MUI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여전히 화웨이와 협력 관계가 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미국에 이건 수출할 때 이야기. 수출할 때는 GMS를 탑재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화웨이 제품들은 GMS를 탑재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탑재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화웨이 3차 제재에 비껴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향후에 미국이 이것을 속아줄까라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미국에서 다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행정명령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져 가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되면 화웨이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화웨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국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퀄컴도 마찬가지죠. 퀄컴에서 뭐까지 넣을 수 있다? 5G 칩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원래 아너 시리즈는 거의 100% BOE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너 브랜드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G 스마트폰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했느냐? 현재 화웨이의 재고에서 AP가 떨어져 가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GPU와 CPU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4G용이 있고 5G용이 있어요. 핵심 장비예요. 핵심 장비. 그런데 지금 현재 AP의 수입이 전혀 안 돼요. 미디어텍에서도 안 되고 삼성에서도 안 되고 퀄컴에서도 안 되고, 이러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로부터 퀄컴이 AP의 공급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제품? 5G 안 돼. 4G만. 4G 제품만. 지금 3G 안 나오니까 4G 제품만 공급 가능해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공급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재고로 버티고 있어요. 5G 제품을.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제작이 어려워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지금 분리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5G 스마트폰 제작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 아너 브랜드는 이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5G 스마트폰의 제작, 중저가용 5G 스마트폰의 제작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 아너 브랜드가 30%의 물량을 잡고 있어요. 화웨이 물량 중에. 이 물량의 중저가 브랜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해외 시장의 수출이 여전히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화웨이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아너의 비중은 상당히 크죠. 2019년도 기준 전체 출하량이 2억 4천만 대가 됐는데, 이 중에 아너가 3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너의 메가쿠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경쟁에서 화웨이는 급속히 쇠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화웨이는 올 2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잠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접전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30%의 물량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아너 브랜드 이 자체로 설 수 있느냐, 홀로 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아너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의 충성도는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화웨이의 기술적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지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됩니다. 아너는 중국 내에서 또 브랜드 자체로도 2위 스마트폰 브랜드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화웨이를 지지하는 중국 내 소비자들이 아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웨이의 직접적 R&D 지원과 공급망의 공유의 혜택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거의 어디로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수닝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수닝에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할 때는 해외 시장에 온라인 업체들한테 이걸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를 경유하지 않는 해외 유통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너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좋죠. 그런데 지금 샤오미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성비가 좋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 제품들을 사주겠죠. 사주게 되면 유통망 구축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중국에서 밀어주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고, 또한 화웨이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화웨이 자체도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업체고, 이 브랜드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고 나중에 화웨이와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 이후로는 지금 아너 브랜드의 수장이 현재 화웨이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을 파견한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너 브랜드를 판다고 그러죠. 화웨이가 이 아너 브랜드를 판다고 해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튼튼한 곳으로 더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미국이 이것을 그냥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화웨이를 두들기듯이 계속 두들기느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도 중저가용 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죠. A 시리즈로 인해서 A51, 71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중저가 브랜드에서 다시 화웨이 브랜드인 아너가 힘을 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업체들이 다시 판을 쓰기 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래서 미국이 어떤 방법을 나타낼 것이냐, 그리고 지금 BBK, 오포, 비보, 리얼미를 가지고 있는 BBK, 그리고 샤오미, 이 회사들을 미국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